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새롭게 만나 뵙게 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성결병원 정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 박민철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파킨슨TV에는 첫 시간이신데요. 파킨슨TV가 구독자도 워낙 많고 큰 채널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박민철 교수님, 오늘 소감 어떠세요? 많이 떨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 딱 펴시고 자신 있게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승호 교수님은요? 환자들이 오면 맨날 파킨슨TV 홍보를 하는데요. 그 환자분들도 볼 테니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킨슨TV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요?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이 의심될 때 혹은 걱정돼서 병원에 오실 때 사실 오랜 시간 고민해서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용기 또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오실 텐데 그렇게 고민하고 병원에 왔을 때 막상 병원에 왔더니 원무과에서 무슨 기록이 없냐, 뭐 이런 거 안 가져오셨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병원에 오실 때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보고 오시면,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도움될 것 같은데요. 미리 뭘 가져가야 되는지 알면 두 번 걸음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내용 정말 기대됩니다. 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얼른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면 이제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오시면 주소, 그 다음에 병력 청취, 가거력, 가족력, 사회력, 그리고 진찰. 저희가 이렇게 1단계를 거쳐서 환자들을 먼저 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처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져오신 자료들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져오신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꼭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순서를 조금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순서를 조금 바꾼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초반부터 양이 상당합니다. 벌써 5가지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네.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진료 받으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물으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1번, 4번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될 거는 마지막 5번째 네. 자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잘 챙겨 오시면 저희가 진단까지 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료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1번부터 4번까지 안 다루면 저희가 좀 섭섭할 것 같으니까요. 두 분 교수님께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주소, 아니 주소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났습니까? 왜 주소를 알아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그 집 주소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주된 호소, 주된 호소 증상을 줄여서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고 가장 힘든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그 증상으로부터 저희가 진단을 하는 데까지 실마리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있고요. 보통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증상들이 떨린다거나 좀 행동이 많이 느려졌어요. 걸을 때 종종 걸음을 걸어요. 자주 넘어져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고 힘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이제 쓰기 불편하니까 그게 힘이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로 근력을 체크해 봤을 때 힘이 없는 건 아니고 좀 느려지거나 뻣뻣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뒤에 이제 진찰할 때 그걸 저희가 중심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파킨슨병의 대표 증상이네요. 이런 게 주소였어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이 그 주소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민철 교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소들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력 청취를 통해서 그런 주소 말고도 다른 운동 증상이나 비운동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증상들의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도 당연히 이제 진료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은 파킨슨 TV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시즌 1 그리고 시즌 2의 원샷 정리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라고 여기 왼쪽 상단에 저희가 영상을 다시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홍보이사님답게 깨알 소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력 청취를 넘겼고요. 그 다음이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이 있었죠. 그런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력 이런 거는 익숙한데 나머지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거든요. 과거력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병을 진단받았는지,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아니면 뇌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개개의 질환이 있었는지 또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력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식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료실에서 갑자기 말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되짚어보고 가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죠. 진찰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훈 교수님, 진찰은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는데요. 근데 진찰은 저희가 환자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증상이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증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두껍거나 펑퍼짐한 옷보다는 어느 정도 잘 맞는 하지만 너무 꽉 끼어서 증상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옷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마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또 이제 검진할 때 좀 제한되는 이제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외투도 이제 단추가 많은 그런 외투는 사실 하나하나 벗고 입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찍찍이로 된 옷이라든지 지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병원에 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되게 불편했는데 병원에 왔더니 잘 안 보여요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동영상을 촬영해 오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소, 병력 청취,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 진찰의 순서에서 뭐가 필요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아까 환자들에게 중요한 건 5번째, 추가적인 기록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전에 다니던 병원이 신경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은 증상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증상은 신경과에 올 만한 증상이 아니라 뭐 어깨가 아프고 뻣뻣하다던가 허리가 아픈데 걸음이 안 좋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런 데를 먼저 진료를 받다가 권유를 받고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병원들에 갔던 것들도 이제 기록을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과 진료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진료 기록이라는 게 범위가 되게 넓게 느껴진단 말이죠. 진단서를 가져와야 하나?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녹음해야 하나? 어디까지 알아와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게 아니고 관련돼서 병력 청취한 것, 진찰한 것들을 다 적거든요. 그걸 이제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데 의무 기록지 하나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심되는 병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기록지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와 동시에 그 해당 선생님이 환자의 증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거라고 생각된 약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처방전들이 있을 거라서 처방내역 혹은 처방전을 가져오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당하는 선생님이 이 환자는 어떤 증상으로 왔고 어떻게 검사했고 어떤 소견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치료했습니다라고 종합적으로 담아주는 그런 소견서 내지는 진료 의뢰서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 CT, MRI 뭐 이런 거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CD에 담아서 가져오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파킨슨 TV 보면서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네. 다른 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위한 검사가 대표적으로 MRI랑 도파민 PET-CT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단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오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파킨슨병을 닮은 파킨슨증, 그거에 감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들이고요. 간혹 그 병원에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검사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쪽 병원에 가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서 가져오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걸 이제 가져오고 나서 또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전 검사와 비교해서 이번에 새로운 검사와 비교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가져오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판독지만 가져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진찰에서 얻은 임상 정보를 가지고 의심해서 영상을 보는 것과 그런 임상 정보가 없는 상태로 영상을 보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실 때는 가능하시면 꼭 가져오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CD를 가져오실 때 직접 이렇게 CD를 고이 들고 진료실에 이렇게 딱 내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넣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CD를 미리 등록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타 병원에서 오셨으면 저 CD 가져왔는데 미리 등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해당 병원에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등록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병원에서 찍은 거랑 다른 병원에서 찍은 거랑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있는 자료는 모두 다 가져오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들 먹고 있는 약 이런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약은 파킨슨 증상과 관련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뭐 전립선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져가야 되나요? 아까 이제 저희가 처방전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파킨슨 증상으로 찾았던 병원의 처방전만 있으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은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먹고 있는 모든 약을 의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쉽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있었잖아요. 요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질문하면 막힐 법도 한데 이거는 뭐 제가 문제를 내는 의미가 별로 없네요. 제가 시즌 1이랑 2랑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주변에서 맞습니다. 칭찬이 자자해요, 요즘. 저희 화면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희가 약물을 다 봐야 되거든요. 약물 유발 파킨슨증은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방전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뭐요? 어떤 거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몽땅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먹고 있는 약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뭐 약채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될까요? 사실 처방전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약회사도 워낙 많고 약 생긴 것도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약 봉지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제형의 모양과 써진 글자, 그려진 그림 이런 걸 확인해서 약이 무슨 약인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 외래 진료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그걸 다 확인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가져오시면은 처방전에 있는 약물을 보고 저희가 어떤 약을 드시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가져오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즘에는 이제 처방전이 아니더라도 약을 받으실 때 그 봉투에 이제 드시는 약이 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가져오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보조제, 영양제 같은 것들은 사실 덜 중요하지만 이게 약인지 헷갈리시면 가져오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약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치료가 가능한 파킨슨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다른 교수님들과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서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약을 먹고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이제 진료 보시는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민철 교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약들이 100% 파킨슨 증상을 유발한다면 치료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파킨슨 증상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약을 복용하면은 좀 중단해보고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런 약들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드시는 것들이 사실은 좀 피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계속 한 번 먹었더니 너무 좋아서 소화가 계속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제를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약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중단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인 찾았으니까 됐다.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직 범인인지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끊고 나서 충분한 기간을 봤을 때 증상이 다 좋아져야 이 약 때문에 100% 생긴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일부 파킨슨병 환자들이 병이 이제 약 때문에 조금 일찍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나서 증상이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나빠지시는 분들은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의심이 됩니다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그 이후에 담당 선생님이 언제까지는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는 경과를 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조해 주셨으니까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저희 파킨슨 TV 지난 에피소드에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어떤 약에서 유발될 수 있는지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 상단 여기 지금 떴네요. 여기 링크를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웅 교수님, 이제 이렇게 준비는 다 됐죠? 네,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어머, 이건 꼭 적어야 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한 장으로 캡처해놓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 병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시즌2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에 오기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영상은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내용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설명해 주시면서 초진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만났던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약물 유발 파킨슨증 같은 경우에는 의심약물이 있으면 그걸 끊어보는 게 우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을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료 보러 가실 때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떨어서 왔는데 왜 변비가 있는지 뭐 어지럽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지 환자분들이 되게 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볼 때가 꽤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이제 나름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일 환하게 웃으시네요. 네. 이웅 교수님은요? 저는 박민철 교수님 환하게 웃는 모습 보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환자들 뵐 때 사실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뭐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1번 뭐 제가 다 써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캡처할 그럼요. 시간 드렸잖아요. 환자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고 미리 캡처하고 오시면 저희 이제 딱 눈빛만 봐도 보고 오셨구나.
알고 잘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 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